자, 할미꽃 등장하는 부분부터 볼게요. 어떤 장부 하나가 특징이 베옷을 입은 사람이고요. 가죽띠를 맸고 머리가 하얀데 지팡이를 짚었어. 그 외양이 그렇게 막 매력적인 사람은 아닐 것 같네요. 좀 가난해 보이고 나이가 들었고 또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좀 아름답지 않은 추남이다. 외모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벼슬은 하지 않은 것 같고 가난하고 좀 신분이 낮은 그런 사람이 찾아왔는데 걸음걸이까지도 비틀비틀 거리는 모습이었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허리를 구부정하게 구부리고 와서 말하기를 저는 서울 바깥 큰 길가에 자리 잡아 아래로는 넓고 먼 아득한 광야의 경치를 내려다보고 위로는 우뚝 솟은 산빛의 의지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생각이 넓을 것 같은 그런 이제 공간에서 살고 있다. 넓고 먼 아득한 광야의 경치를 내려다보고 또 높은 그 산빛의 의지에서 살고 있다. 뜻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뭔가 높고 넓고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살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묘사 구절이네요. 이름은 백동이라고 합니다. 흰 백자에다가 머리두 늙은이 옹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할미꽃을 뜻한다. 장미와 대조되는 충직한 신하로서 등장을 한 그런 할미꽃입니다. 할미꽃입니다. 화자의 분신이다. 자신을 이제 이 백둥 할미꽃에 대응을 시키려는 의도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건대 비록 좌우에서 받들어 올리는 것들이 넉넉해서 기름진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고 배를 채울 수 있고 차와 술로 정신을 맑게 해서 의복이 장롱에 막 넘쳐난다 하더라도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물질적인 풍족함, 모자람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꼭 필요한 것, 물질적인 풍족함 외에도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정신적인 가치이다. 모름지기 좋은 약으로 원기를 북돋워야 하고 또 독한 침으로는 좀 부정적인 것들이 있을 때 없앨 수 있어야 한다. 좋은 약으로 원기, 충성스러운 신하, 훌륭한 신하가 보살펴 주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잘못된 생각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존재가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풍요 외에도 군주에게는 이런 좋은 약과 같은 신하가 필요하고 때로는 쓴소리 할 줄 아는 독한 침으로 아프지만 잘못된 곳을 이제 좀 찔러줄 수 있는 지적해줄 수 있는 그런 신하가 필요합니다. 이 독한 침으로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 병도, 부정적인 것, 개선이 필요한 그런 모순을 발견했을 때 충원을 해주는 그런 신하가 필요한 법입니다. 해서 자신은 마치 좋은 약과 같은 존재이다. 독한 침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자기를 곁에 있게 해달라 이런 의미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가 되게 이제 부드러운 예쁜 말들을 하는 그런 인물은 아니지만 좋은 군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직언할 줄 아는 충언할 줄 아는 그런 존재 신하가 필요할 것입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강직하게 조언하고 또 제안하는 충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어떤 특성, 필요성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백두홍은 할미꽃이고 설총 자신을 뜻한다. 난 충신이다. 내가 아주 교묘한 말로 기분 좋게 해드리지 못하지만 나라를 통치를 할 때 꼭 필요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옛말에 이르기를 실과 마로 짠 배가 있다 하더라도 최선의 것, 좋은 것, 훌륭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거적이나 띠풀 같은 물건을 버리지 않는 법이다. 거적이나 띠풀로 만든 물건은 띠풀 같은 물건은 실과 마로 짠 것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훌륭하진 않지만 혹시 이것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다음의 차선으로 대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게 있다 하더라도 좀 부족한 거 버리지 않고 일단 준비를 해두는 스페어를 준비를 해두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나니 최고의 것은 아니지만 차선이 될 수 있을 만한 인재 또는 어떤 대비책, 방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니 무릇 모든 군자들은 인재가 부족할 때 대신 쓰이지 못할 리 없으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재가 부족할 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준비를 해두는 태도가 필요하다. 급할 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든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최고의 것, 훌륭한 것, 과 모자란 것 대비를 시키면 이것이 좀 이것보다 훌륭하지 않아서 필요하지 않으니 버려야겠다.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훌륭한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위기 상황 발생했을 때 좋은 대안, 차선이 될 수 있으므로 일단 준비를 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왕께서도 역시 이러한 생각이 있으신지요?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하고 최선의 것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차선, 대안의 인물은 될 수 있는데 저를 곁에 두시겠습니까? 이 화왕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현명한 군주는 이 거적이나 띠풀처럼 좀 부족하더라도 곁에 두는 것이 현명한데 우리 화왕께서는 이런 현명한 선택 준비하시겠습니까? 저는 실과 마로 짠 배에 해당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거적이나 띠풀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존재를 미리 준비해두는 현명함 우리 화왕께는 있으신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이야기 이제 백두홍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 어떤 이가 누군가 이 이야기들을 곁에서 듣고 있다가 장미도 받고 백두홍도 받는데 두 사람이 왔으니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화왕에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백두홍의 충성스러운 조언은 화왕, 군왕에게 유비무환의 태도가 좀 필요하다. 준비를 잘 해두면 걱정, 근심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계, 이제 약간 필요합니다라고 깨우쳐 주려는 그런 이야기였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는데 그런 현명한 군주의 태도, 그런 통치자의 태도가 화왕께는 있으신가 하고 일깨워주는 이야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화왕은 매우 고민해요. 장부의 말도 도리에 맞지만 아주 이치에 맞고 의미가 깊지만 하지만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장미처럼 저렇게 예쁘고 내 마음을 쏙쏙 알아서 듣기 좋은 말들을 해주는 그런 인물을 내가 또 만날 수 있을까? 미인은 얻기가 어렵다는데 그래서 지금 본 김에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얻기 어려운 미인을 선택하는 것도 어떨까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인은 얻기가 어려운 것이니 이 일을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내적 갈등 고민, 심리적으로 갈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화왕이 내면적인 갈등이 나타납니다. 마음으로는, 감정으로는 장부보다 미인에게 더 끌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 이성적으로는 장부가 나라에 필요한 존재야. 내가 뭔가 잘못된 판단하거나 또는 생각이 잘못 흘러갈 때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존재지 라는 걸 알면서도 기분을 좋게 해주는 왠지 이제
곁에 두고 싶은 외향에 이제 마음이 좀 끌리는 이런 미인, 장미를 선택하고 싶은 것이 또 이 화왕의 마음속에는 크게 잘 잡고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합니다. 장부가 나와서 말하기를 저는 왕께서 매우 총명하시고 현명하시고 올바른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실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명해서 이치를 알 것이라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리라고 예상하고 짐작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찾아왔던 것인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매우 실망이네요. 막 그러면서 그게 아닙니다. 이 화왕이 외모에 현혹되는 그런 인물이군요. 아첨하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것에 끌리는 그런 것을 아주 잘 판단하지 못하는 현명하지 못한 그런 제왕이었군요. 바람직한 처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비판했습니다. 무릇 임금된 사람치고 보통 이제 임금들이 이 화왕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충직한 신하를 곁에 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간사한 신하가 옆에서 현혹을 하면 그런 것에 넘어가서 잘못된 선택하고 처신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런데 알고 보니 화왕도 그 편에 속하시는 군주인 것 같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간사하고 아첨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정직한 사람을 멀리하지 않는 이가 드물다. 보통 그렇게 한다. 원래는 간사하고 아첨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충신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보통의 통치자들이 잘못된 처신을 해서 이건 잘못된 거예요. 간신은 가까이 하고 정직한 사람 충신을 오히려 멀리하고 이렇게 통치자들이 잘못된 처신을 하더라. 그렇게 처신하지 않는 이가 드물다. 그럼 이제 대부분의 통치자들이 그렇게 처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질문에 대한 화왕의 대처에 대해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화려한 외모와 유창한 말솜씨, 현혹하는 장미와 화려하지 않지만 초라하지만 가난하지만 비판적인 발언을 해주고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직언을 할 강직한 할미꽃 중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막 이렇게 고민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당신도 이 통치자 화왕도 이쪽에 해당하는 그런 임금이시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잘못된 처신을 하는 통치자들 때문에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맹자 같으신 분도 불우하게 일생을 마치게 되었다. 너무나 훌륭하고 정말 곁에 두면 너무나 임금에게 도움될 만한 충신이었을 텐데 그걸 알아보고 곁에 둔 그 임금 군주가 없었기 때문에 쓰이지 못하고 불우하게 일생을 마쳤대요. 맹자 같으신 분도 그랬고 또 풍당이라고 하는 분도 풍당도 낭서 따위로 썩어 흰머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해서 공무원 중에서 아주 낮은 직급의 이제 일을 하다가 그저 세상을 떠난 그런 풍당이라고 하는 훌륭한 인물도 있는 것입니다. 풍당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나란 일에 크게 쓰일 수 있는 인물이었지만 그걸 알아보고 곁에 둘 수 있었던 그런 군주가 없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훌륭한 그런 면모가 발휘되지 못하고 아쉽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버리셨던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인물에게는 훌륭함을 알아보는 군주가 있어서 높은 자리에도 올려주고 이렇게 말을 좀 예쁘게 듣고 싶어하는 말 들려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충직한 간언을 하는 그런 신하를 곁에 둘 줄 아는 현명한 통치자 군주 임금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했다 라고 이제 비판하는 거죠. 이 고사들 맹자 이야기
풍당 이야기를 통해서 인용을 했는데 하나의 이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맹자의 사례, 풍당의 사례, 역사적인 그런 사례를 인용을 해서 우둔한 임금, 현명하지 못한 충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임금으로 인해서 현명한 그런 아주 훌륭했던 인물들이 때를 만나지 못했다, 크게 쓰이지 못했다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 활용하고 있다. 현명하지 못한 그런 군주들이 계속 있어 왔다라는 것이고 이 화왕도 그 편에 속한다라고 비판하는 거죠. 그렇게 쓰이지 못하셨으니 예로부터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 왔거늘 저인들 어떻겠습니까? 할미꽃 본인도 이 인물들에 해당한다. 맹가처럼 풍당처럼 군주가 그것을 알아보고 크게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할미꽃도 곁에 두면 참으로 되게 도움되는 충신이 될 텐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우둔한 현명하지 못한 화왕 때문에 이 맹가와 풍당처럼 아마 쓸쓸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우회적으로 인재로 쓰이지 못하는 것 그것을 뭘 더 아쉬워 안타까워 하겠습니까? 이미 이런 일들이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도 이렇게 일을 겪으셨습니다. 저도 그들과 같은 상황에 처하겠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암시적인 이야기의 끝입니다. 우화 창작우화 설총이 신문왕에게 들려준 창작우화의 끝입니다. 이렇게 이제 들려줬어. 설총이 신문왕에게 들려준 창작우화입니다. 의도는 신문왕을 깨우쳐 주려는 의도였다. 스스로 알아차리게 해서 반성하게 하려는 의도의 이야기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려줬더니 화왕이 잘못했다 여기까지네요. 잘못했다 합니다. 여기까지. 화왕도 알아듣고 이야기 속에서도 반성했네요. 백두원과 같은 충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했다. 화왕이 그렇게 했고 현실에서 이제 이 상황에서의 현실 신문왕도 깊이 뉘우쳤다고 하네요. 이야기를 듣고 왕이 서글픈 얼굴빛을 지어 말하기를 내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차리고 그대의 우화에 실로 깊은 뜻이 담겨 있구나. 설총 너가 나에게 은근히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지적하려고 그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준 것이로구나. 글로 써서 나만 지금 이렇게 들어가지고 크게 깨우쳤는데 나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왕된 이들의 경계로 좀 삼아야겠다. 정신 번쩍 차리라고 이 글을 굉장히 대대손손 왕들에게 물려줘야겠어. 내용은 교원 영색을 하는 그런 이제 아첨하는 말들로 군주를 현혹시키는 그런 간악한 신하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훌륭한 인재 말을 이제 좀 예쁘게 하지 못하고 막 비판 지적하고 세게 이렇게 자신의 뜻을 전하더라도 그런 신하가 오히려 약이 되는 그런 그 침으로 날카롭게 찔러주는 그런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렇게 써야겠구나. 훌륭한 인재를 자리에 올려야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서 가르침을 주는 글로서 삼아야겠다 하고는 마침내 설총을 높은 자리에 발탁 이제 자리에 올렸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는 설총과 그 신문왕의 상황 속에 설총 그 신문왕이 설총에게 울적하니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 요런 상황이 있었어. 그치? 울적. 그러니 이야기 좀 들려줘. 라고 했더니 설총이 들려준 이야기가 요 속에 이제 들어가 있었어. 이렇게 마치 액자 형태처럼 들어가 있었어. 화왕 그리고 장미 화왕 장미 백두호
이렇게 장미 부정적, 간신, 백동, 충신,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백동을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한 군주로서의 처신이다 라고 깨우쳐 주려는 의도의 그 이야기였습니다. 요게 창자구화, 설총이 지은 이야기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창자구화, 창자구화.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 그 열전의 역사적인 사실적인 기록과 함께 결합되어 전해주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의 끝부분에 이 설총과 관련된 여러 가지 후일담 형식으로 세상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좀 여러 가지 정리를 해뒀습니다. 세상에 전하는 말로 일본의 진인은 진시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인데, 진시성을 가진 사람, 진시성을 가진 어떤 사람이 진모모씨가 가진 사람. 근데 이 진씨가 어떤 진이라는 성이 어떤 성이냐면 그 신분에 따라 8개의 성으로 구분을 했었답니다. 일본에서. 근데 그 중에서 왕족에게 주어졌던 성이래요. 그럼 이 진시성을 가진 사람은 왕족이었나봐.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진시성을 가지고 있는 일본 사람이 신라의 사신이었던 설판관에게 어떤 글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라의 사신, 그러니까 진시성을 가진 사람이 신라에서 온, 일본으로 온 사신, 신라에서 온 사신이었던 설모모씨, 설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사신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인데, 이 설판관의 이름은 설중업이라고 합니다. 설중업 씨에게, 사신이었던 설중업 씨에게 그 글을 하나 줬대요. 글을 줬다. 이 진시성을 가진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일본 사람 진시성을 가진 요 사람이 왜 이 신라에서 온 설시성을 가진 사신에게 글을 줬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일찍이 원효거사가 지은 금강산매론이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지만 그 지은이 원효거사를 직접 만나보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고 막 그랬는데 원효고사의 글을 읽고 아마도 이 진시성을 가진 사람은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나 봐. 그런데 이 원효고사를 직접 만나지 못하고 신라 사신의 이 설씨, 이 설중업씨인데 신라에서 온 사신인 이 설시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설중업이라고 하는 이 사신이 알고 보니까 원효고사의 그 손자라고 하니 일단 직접 원효고사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의 손자라도 만나게 된 것이 너무 반가웠대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보지는 못했으나 그 손자라도 신라에서 우연히 이제 사신으로 오게 된 설판관, 설중업씨를 만난 것을 기쁘게 여겨서 이에 시를 지어드립니다 라고 처음에 이제 서문으로 머릿말처럼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시가 아마 본문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의 글인가 봐요. 그쵸? 그것이 그런 말이 있다. 근데 그 시가 어떤 시냐면 이제 이 진시성을 가진 사람이 설중업 씨에게 준 이런 서문을 가진 시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다만 그 자손 이 나중에 이제 알게 됐나 봐요. 설중업 씨 이름은 알 수 없을 따름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설총과 관련된 이야기로, 그치? 자, 그리고 우리 현종 임금께서 왕위에 있으신 지 13년 됐는데, 즉 1005년 신유에 그 신유년에
설총에게 홍유후라고 그 어떤 호를 추증하다는 나라에 공로가 있는 벼슬아치가 죽은 뒤에 품계를 높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홍유라고 하는 그 품계를 주었다. 어떤 이는 설총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품계를 높여주었나 봐요. 홍유라고 하는 관직에 올라가게 했다. 어떤 이는 설총이 당에 유학한 일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랬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설총과 관련된 정보들을 마지막에 쭉 모아서 정리를 하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설총과 관련된 열전인데 처음에 이제 살펴봤지만 그 열전에 아무나 기록의 주인공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뭔가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 어떤 기준이 적용이 되냐면 유교적인 가치를 전하기에 적합한 인물인가가 기준이 된다. 자, 그걸 한번 이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글의 구성은 설총의 가계가 먼저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됐고 어렸을 때 굉장히 총명했다, 예민했다, 그리고 이제 도술도 뛰어났다 해서 재능이 있었고 행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총이 신문대왕이 이제 좀 울적한 마음을 달래는 이야기 듣고 싶다 해서 창작 우화를 들려주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함께 결합이 되어 있고 설총과 관련해서 세상에 전하는 말 여러 가지 그 설총과 관련된 에피소드들 뭐 후일담 이런 것들 이제 정리해서 들려주고 홍유후라고 하는 품계를 올려주는 그 추증 돌아가신 후에 그 공로를 인정을 해서 품계를 높여주었다. 직책을 올려주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설총이 들려주었던 그 우화의 내용 대응을 시켜보면 등장인물들 화왕은 군왕, 군주, 임금에 해당하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신문대왕을 빗대어서 표현한 걸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장미는 미인이고 아주 아름답고 외모가 이제 화려하고 하지만 의미하는 바는 아첨하는 간신을 빗대어 표현한 거다. 그리고 백두홍은 외모가 굉장히 좀 초라하다. 그죠? 머리가 하얗게 샜고 가죽띠 메고 있고 막 그래 허리 구부정하고 막 그렇습니다. 베옷을 입고 근데 이제 추남인데 하지만 이 백두홍이 진짜다. 충언하는 충신이고 현명한 군주라면 이런 인물을 곁에 둘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백두홍이 이제 이 창자고화의 후반부에 맹자 이야기, 풍당 이야기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제때 이제 젊은 나이에 쓰이지 못하고 한 90세 됐을 때 이 풍당을 높은 자리에 올립시다라고 누군가가 추천을 해줬는데 그때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늦었다.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에피소드가 있는 인물이래요. 풍당. 근데 이 풍당의 이야기들을 인용한 이유가 뭘까? 이런 훌륭한 인물들, 현명한 사람들을 알아보고 이들을 늘 가까이 둘 줄 아는 그래서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해야 그 현명한 군주가 그렇게 해야 결국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일깨우기 위해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백두홍이 맹가, 훌륭한 인물, 풍당, 제대로 쓰이지 못했던 그런 사례를 제시를 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우화에서 경계를 삼고자 한 내용은 이런 이제 간신들 멀리하고 충신들 가까이 해야겠다. 후대 임금들도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원 영색 아첨하는 말, 현혹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에 빠져서는 안 된다. 훌륭한 인재를 알아보고 등용할 줄 아는 자리에 올릴 줄 아는 그런 군자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후대 왕들에게도 전하고 싶어 했다. 기록으로 남겨서. 자, 그리고 글쓰기 관습의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 어떤 글을 쓸 때 약간 좀
계속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해서 일반화된 그런 이제 그 문화적인 요소가 있는지, 글을 쓸 때 어떤 방법들을 주로 계속 써왔는지 살펴보면, 당대 글쓰기 관습, 삼국사기가 편찬된 사회문화적 맥락, 네. 글쓰기 관습 요거부터 먼저 보면,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우의적으로 말하기 하는, 그 이야기하는 방식을 많이 썼다. 우리나라가 말할 때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걸 조금 이제 예의 없게 생각을 하거나 부담스러워 하거나 그런 문화가 있었고, 글을 쓸 때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근데 그걸 대놓고 하지 않고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좀 돌려 부드럽게 그 상대가 충격파를 그대로 다 받지 않게 하는 그런 글쓰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다. 교훈과 깨달음을 주려는 의도가 벌써 분명해요. 근데 그 의도를 표현하는 방식이 좀 우회적이다.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돌려서 우의적으로 식물을 의인화해서 비판 풍자의 의도를 좀 숨겨놓는 그런 방법을 썼다는 것, 이것이 예전에 우리 선조들의 글쓰기 관습, 계속 그런 방법을 써서 굳어진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화 형식의 이야기가 제시된 이유는 그것이 그 당시에 일종의 이제 문화적인 틀에 박힌 굳어진 그런 요소였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써왔다. 대놓고 얘기하지 않고 글로 쓰지 않고 돌려서 말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설총이라는 인물이 왜 열전의 주인공으로 선택이 됐는지 보기와 함께 살펴보면, 열전의 인물로 선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 훌륭한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유교적인 덕목, 유교적인 통치 이념과 잘 부합하는 그런 인물이라 생각을 했겠죠. 이를 통해, 이 설총의 행적을 통해 국가의 기강을 세워보려는 의도가 작용했을 것이다. 이 설총의 여러 가지 행적들을 보면 구경을 읽어서 후학들을 가르쳤고, 배우는 이들은 그를 스승으로 이렇게 섬기고 존경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인물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설총의 이야기를 들은 왕이 왕된 이들의 경계로 삼아야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왕도 설총의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고 영향을 받았다는 것, 그 정도로 이제 설총이 어떤 기록으로 남겼을 때 나라의 어떤 굳건함에도 기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유교적인 덕목을 간접적으로 이제 깨우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김부식 판단을 했을 것이다. 현종 임금이 설총에게 품계를 올려주는, 돌아가신 후에 품계를 올려주는 그런 일까지도 할 정도로 설총이 훌륭한 인물이었구나 라는 근거들이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열전의 인물로 선정한 이유는 아마도 그 육아적인 덕목, 주로 이제 육아적인 덕목 중에서 효제 충신 중에서 충의 그런 의미에 잘 부합하는 인물이어서 충이라는 그 유교적인 덕목과 또 유교적인 통치 이념에 잘 맞아 떨어지는, 부합하는 충실한 인물이다. 따라서 열전의 편찬 의도인 이런 것들을 굳건하게 해서 국가의 기강을 세우려는 이 의도에 적합한, 부합한 인물이기 때문에 열전의 주인공으로 선정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총을 미리 예습 정독해 봤어요. 고생했어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힘들었죠.